네, 그러면 자각적 굴절 검사에 대해서 노트 정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무법에 대한 얘기고, 운무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무법이랑 가장 기본적인 거는 원형 굴절력을 측정하는 동안 조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비정시를 강한 근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비정시를 강한 근시 상태로 만드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무법을 하는 이유는 조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한 근시 상태를 만드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조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조절을 억제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정확한 굴절력 값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억제해서 정확한 교정 굴절력 값을 측정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무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조절이 개입하면 조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교정 굴절력이 높게 잡히니까 조정 개입으로 인한 교정 굴절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강하게 측정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운무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무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력을 0.1로 만든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시력 0.1이 강한 근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AR 값을 알고 있거나 혹은 구안경 굴절력을 알고 있으면 구안경 굴절력이나 AR 값을 알고 있다면 그 구면 굴절력 값에다가 플러스 3.00 디옵터를 해준다. 이게 운무값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AR 값이나 구안경을 모른다고 하면 나한 시력을 기준으로 나한 시력이 어느 정도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운무값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AR 값이나 구안경을 모른다면 눈의 상태가 일단은 정신지, 근신지, 원신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나한 시력이 0.1, 죄송합니다. 1.0 이상일 때, 나한 시력이 1.0 이상이라는 건 눈이 조금 잘 보이는 건데, 그런 사람은 정시일 수도 있고 혹은 조절력에 힘이 좋은 수위성 원시나 상대성 원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시, 5월, 수위성, 상대성 원시,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시인지 수위성 원시인지 혹은 상대성 원시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걸 진행한다 했었죠? 이 상태에서는 플러스 렌즈 부가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렌즈를 부과했을 때 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정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시력이 유지된다 라고 하면 수위성 혹은 상택성 원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원시는 망막 뒤에 맺히는 거고 정시는 망막에 맺히는데 그 앞에 플러스 렌즈를 갖다 댔기 때문에 정시는 망막 앞에 맺힐 거고 수위성 원시는 이제 망막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나한 시력이 1.0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한 시력이 1.0 미만일 때 이 사람은 어떤 눈일까요? 근시를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조절력이 조금 약한, 내 원시도보다 조절력이 약한 절대성 원시이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시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진 않아요. 최소한. 요거는 근시일 겁니다. 근데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성 원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한 시력이 1.02 이상일 때는 정시이거나 수위성 원시이고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플러스 렌즈 부가법일 거고요. 1.0 미만이면 근시이거나 절대성 원시인데 이럴 때는 마이너스 부가법을 한다. 그래서 요걸 했을 때 시력이 좋거나 유지됐을 때 어떤 눈의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무를 시작하는 거고, 운무는 이제 AR 값이나 구명굴절력을 이제 A에다가 3디옵터를 더하거나 아니면 구안경 굴절력을 알고 있으면 구안경 굴절력에다 3디옵터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나한 시력을 측정하고 나한 시력에 따른 이제 운무 렌즈를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무를 마무리하면 이제 운무를 시작해서 최적 구명 굴절력을 구할 거예요. 최적 구명 굴절력은 말 그대로 구명 굴절력으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시력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력이 나오는 구명 굴절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최적 구명 굴절력. 최적 구명 굴절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거냐면, 운무를 시킨 후에 최고 시력이 될 때까지 구면 렌즈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운무를 시키면은 플러스 값을 넣어서 강한 근시를 만들었으니까 근시 상태에서 망막이 맺힐 때까지 쭉 마이너스 방향으로 구명 렌즈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시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고 시력. 그러면 최고 시력은 최소 착락원이 망막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 최소 착락원이 망막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최고 시력이 나오는 걸 거예요. 최적 구명 굴절력으로. 물론 난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점으로 망막에 맺히는 게 가장 최고 시력이 나올 거고, 난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최소 착락원이 망막에 위치했을 때 가장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조금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시인 사람이랑 근시인 사람. 그래서 원시인 사람은 최고 시력이 나오는 가장 높은 플러스 렌즈입니다. 플러스 렌즈. 반면에 근시는 최고 시력이 나오는 가장 낮은 마이너스 렌즈입니다. 왜냐하면
원시는 망막 뒤에서 망막까지 가는데 조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플러스 렌즈까지 넣어줘야 되고요. 근시는 가장 낮은 마이너스까지 가야 돼요. 더 높으면 이제 망막 뒤에 맺혀서 조절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 구면 굴절력을 나왔으면 이게 올바르게 돼 있나 혹은 과교정되어 있나 정교정이 되어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록지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록검사. 정록검사를 실시를 해서 최적 구면 굴절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록검사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으니까 이젠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록검사를 하는 이유는 혹시 과교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저교정이 됐는지 이렇게 교정값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교정인지 저교정인지 보기 위해서 정록검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봐야겠죠? 정록검사가 어떤 건지. 이 정록검사는 어떤 거를 이용해서 눈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냐면 색수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색수차를 이용하여 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록검사는 색수차를 이용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을 그리면 근시든 정시든 원시든 우리가 요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했었죠. 뭐 녹적 혹은 뒤에 맺혔을 때는 녹적 뭐 이렇게 맺혔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맺혔을 때를 1번, 뒤에 맺혔을 때 2번으로 볼게요. 1번은 망막의 적색이 더 가깝죠. 이거는 적색이 진하다 합니다. 적색이 진하게 보일 거다. 혹은 적색이 더 선명할 거다. 이거는 구면 렌즈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왜냐면 뒤로 맺히게 해야 되니까.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 더 선명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구면 렌즈를 플러스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왜? 뒤에 맺힌 거를 망막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록 검사예요. 그럼 다시 최적 구면 굴절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최적 구면 굴절력으로 이 최적 구면 굴절력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최적 구면 굴절력을 장입했을 때 이 사람의 시력이 나오겠죠? 이 시력으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난시량을 가지고 있구나는 난시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적 구면 굴절력으로 볼 수 있는 최고 시력 자체가 1.0이 안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난시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 표는 제가 프린트에도 넣어 드렸으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적 구면 굴절력으로 나오는 시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난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는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적 구면 굴절력을 구하는 걸로만으로도 이 사람이 난시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적 구면 굴절력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실습을 하시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렌즈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올릴 건데 렌즈 교환을 마이너스 0.25 단계씩 계속 하겠죠. 근데 이게 3단계를 올려도 시력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5 디옵터 단계로 3단계 올려도
시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3단계를 올려도 시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시력이 나오는 최초 플러스 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마이너스 0.50 디옵터를 넣었을 때 0.8의 CPU를 읽지 못했어요. 그럼 더 올려보겠죠. 0.75 디오비터를 넣었는데도 0.8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럼 1.0을 넣는 거예요. 그래도 0.8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1.25까지 더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도 0.8을 읽지 못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VVS는 마이너스 0.50이 될 겁니다. 요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최적 구명 굴절력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난시 검사예요. 우리가 최적 구명 굴절력까지 구한 다음에 난시 검사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방사선 시표. 그래서 방사선 시표를 사용해서 난시 검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최적 구명 굴절력을 먼저 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최적 구명 굴절력을 구했다는 것은 우리 눈이 어떤 상태라는 거냐면 양주경선 균형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난시가 있는 경우가 이러겠죠. 양주경선 균형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초선과 후초선이 이렇게 앞뒤로 맺혀서 채소 착락원이 딱 이렇게 망막 위에 맺혀 있는 게 양주경선 균형 상태예요. 그래서 혼합난시라고도 하고요. 전초선과 후초선의 가운데 있는 채소 착락원이 망막 위에 있는, 이게 최적구명 굴절력을 넣었을 때 내 눈의 상태일 거예요. 언제? 난시가 있었을 때.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방사선 CPU를 보게 하면, 이 상태에서 방사선 CPU를 보면 모든 선이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왜? 양주경선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향도 모든 방향이 다 선명도가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다 잘 안 보이거나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적 구명 굴절력을 넣으면은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정확하게 검사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의 상태를 움물을 시켜서 다시 근시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움물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시켰죠? 시력이 한 0.4에서 0.5 정도 될 때까지 움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난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 눈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근시성 복난시가 될 겁니다. 혹은 복성난시. 무슨 말이냐? 근시성 앞쪽에 복성난시, 두 개의 난시가 다 위치할 거다. 전초선, 후초선이 둘 다 앞쪽에 맺힐 거다. 그래서 근시성 복난시 상태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혹은 복성난시로 적어주셔도 되고 복난시로 적어도 돼요. 근시성 복성난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사선 시표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시표를 보여줘요.
그래서 주시하여서 선명한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 방면 혹은 어느 선이 선명한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모든 방향이 다 흐려 보인대요. 방사선 시표 자체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모든 방향이 흐려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구면 렌즈를 마이너스 0.25D부터 장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음무를 시켰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0.25D부터 정도 장입을 해주는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최적 구면 굴절력을 넣었을 때 혹은 음무시켰을 때 시력이 0.5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면 구안경 값이든 혹은 타각적 굴절 값 AR 값을 참고해서 약간의 난시를 넣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0.5 C표를 못 읽어요. 구면 굴절력만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AR 값이나 구면 원래 쓰던 안경 굴절력을 참고를 해서 약간의 난시를 넣어서 0.5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조금은 넣어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주의해 주셔서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실제로 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보인다는 선이나 숫자가 있는 사람이면 선명하게 보인다는 선 혹은 그 선 쪽에 있는 숫자를 봐주시면 되고, 그 선명하게 보이는 선에 써 있는 숫자에 30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곱해 주시면 그게 원주 렌즈의 축방향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교정해주는 원주 렌즈의 축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시가 선명하다 라고 하면 30도, 6시가 선명하다 라고 하면 180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왜 1시가 선명하면 30도를 넣고 6시가 선명하면 180을 넣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옆에. 그럼 전초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후초선이 이렇게 있겠죠. 왜? 우리는 근시성 복성난시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우리 망막에 더 가까운 요 선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1번 후초선이 선명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후초선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2번 후초선은 약주경선, 그렇죠? 더 강하게 꺾이는 건 앞에 하니까 앞쪽이 강주경선, 뒤쪽이 약주경선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럽터에 들어가는 원주 렌즈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면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값이겠죠. 그러면 요거 후초선에 있는 거를 뒤쪽으로 이동시켜야 이 두 개가 만날까요? 혹은 앞에 있는 전초선을 뒤쪽으로 이동시켜야 두 개가 만날까요? 당연히 전초선을 이동시켜야 이 전초선과 후초선을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초선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그대로 있고 전초선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 방향은 후초선 방향이 되는 거겠죠. 왜? 축 방향은 디옵터가 0인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C-1.00 디옵터 AX 180이면 180도에는 0 디옵터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수직에 해당하는 90도에 마이너스 1.00 디옵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축 방향은 0도이니까 0도인 방향이니까 후초선에는 0도가 들어가야 되고 0이 들어가야 되고 전초선에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에다 30을 곱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서 해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방사선 시표를 사용을 해서 원주 렌즈의 축 방향을 결정을 했죠. 어떻게? 선명하게 보이는 선 쪽의 숫자에 30을 곱했으니까. 그래서 방사선 시표를 사용하여 원주 렌즈 축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방사선 시표의 모든 방향이 선명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마이너스 렌즈를 장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 렌즈는 원주 렌즈예요. 모든 방향이 똑같을 때까지 마이너스 원주 렌즈를 장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이 선명도가 일치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초선과 후초선이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도 요거는 망막 앞에 맺힌 근시 상태이기 때문에 정록시표를 틀어서 구면 렌즈를 조정을 해줘서 망막까지 이동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시력표를 틀어서 다시 망막까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의 선명도가 일치한다면 근시 상태이기 때문에 시력표 혹은 정록시표를 사용해서 구면 렌즈를 다시 조정해 드는 겁니다. 언제 근시 상태 방사선이 다 동일하게 보이는 상태일 때 근시 상태이기 때문에 시력표나 정록시표를 사용해서 구면 렌즈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난시 검사가 끝이 납니다. 이제 다들 조금 복잡해하는 난시 정밀 검사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난시 정밀 검사에 사용되는 시표와 렌즈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렌즈는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사용을 했고 시표는 점군 시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점군 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크로스 실린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난시 정밀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혹시 내가 남아있는 난시가 있는지, 잔류난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검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잔류난시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일단은 우리가 난시 정밀 검사 들어갈 때도 우리 눈의 상태는 양주경선 균형 상태인 혼합 난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시 정밀 검사는 다른 검사와 다르게 약간 원시 상태로 만듭니다. 약간 원시 상태로 만든다. 요거가 조금 중요하죠. 난시 정밀 검사는. 그래서 구면 렌즈를 약간 플러스 0.25 혹은 플러스 0.5 디옵터 정도를 넣어줘서 혹은 정밀시표를 봤을 때 약간 녹색이 선명하게끔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난시 정밀 검사를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축 방향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 보는 축 방향 검사부터 볼 겁니다. 축 방향은 어떻게 검사하느냐? 크로스 실린더의 중간 기준축을 내 굴절 검사에서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의 축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굴절 검사를 했을 때 6시, 12시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축 방향이 180도가 됐다 라고 하면, 이 축 방향을 정확하게 검사할 때는 클로스 실린더의 중간 기준축을 180도로 이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크로스 실린더를 회전시켜서 선명도가 유사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축을 맞춰 놨을 때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회전시켜서 선명도가 유사한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유사하다고 하면 가장 좋고 그 상태에서 끝내면 되지만, 선명도가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명도가 다르다면 더 선명한 쪽 상태에서, 둘 중에 더 선명한 쪽이 있겠죠? 더 선명한 쪽 상태에서 빨간 점 위치로 방향을 5도 이동시키는 겁니다. 빨간 점 위치로 방향을 5도 이동시킨다. 어떻게 돼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중간 기준축이랑 내 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크로스 실린더를 봤을 때 빨간 점이 이렇게 위에 있고 여기 밑에 있다라고 하면, 축을 이 빨간 점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만큼? 5도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5도씩 이동시키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요번엔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이동량을 반으로 줄여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도씩 이동시키는데, 되돌아갈 때는 이동량을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회전시켰을 때 선명도 차가 없으면 정확한 축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상태에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크로스 실린더를 회전시켰을 때 선명도 차가 없다면
정확한 축방향이 측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축방향 검사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빨간 점 위치 쪽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왜? 여기도 Y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 우리가 빨간 점을 통해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시키느냐? 일단 먼저 잔류난시가 있다라는 상태면 어떤 상태인지를 볼게요. 잔류난시가 있다. 잔류난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축방향이나 혹은 실린더 굴절력 값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방향이나 실린더 굴절력 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잔류난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난시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전초선과 후초선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왜? 난시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초선과 후초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 볼게요. 이 전초선과 후초선이 서로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밑에는 전초선과 후초선이 더 멀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더 선명할까요? 전초선과 후초선이 가까워졌을 때, 이거는 전초선과 후초선이 멀어졌을 때, 두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게 더 선명하냐? 가까워졌을 때 더 선명할 겁니다. 더 선명하진 않을 거예요. 요건 더 멀어졌으니까. 그러면 가까워졌을 때 더 선명하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렇게 선명하게 하려면 전초선은 플러스 효과를 줘서 뒤쪽으로 이동하게, 후초선에는 플러스 효과를 줘서 앞쪽으로 이동하게 해야 되고, 전초선은 마이너스 효과를 줘서 뒤쪽으로 이동하게 해야 되는 게 선명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후초선에는 플러스 효과, 전초선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줘야 더 선명해질 거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뒤에 조금 더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후초선에는 플러스 효과, 전초선에 마이너스 효과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여기 적어 볼게요. 후초선에 플러스 효과, 전초선에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요번에 크로스 실린더를 한번 대략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크로스 실린더는 뭐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중간 기준선이 있을 거예요. 중간 기준선. 이 중간 기준선이 뭐냐? 이 크로스 실린더가 0디옵터인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 점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흰 점이 있을 거고, 뭐 뒤에도 더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빨간 점은 마이너스 축 플러스 굴절력 값을 값습니다. 그럼 흰 점은 반대로 플러스 축이고 마이너스 굴절력 값을 갖겠죠. 그러면 이 중간 기준선에서 빨간 점 에서 이렇게 90도 이 부분은 플러스 디옵터 영역입니다.
플러스 값을 받는 영역일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더 넘어올게요. 이 크로스 실린더를 기준으로 한번 보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후초선에 플러스 효과를 줘야 되고 전초선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줘야 되니까 후초선이 이 영역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후초선은 아까 축이랑 관련이 있었으니까 내 축이 여기 있으면 더 선명해지겠네. 왜 후초선이 플러스 효과를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녀 난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난시가 있다면 없는 경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 난시가 있다라는 건 전초선과 후초선이 맺힐 거고 후초선에 플러스 효과를 넣으면 더 선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 난시가 있다면 내 축 방향이 플러스 영역에 있어야지 더 선명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하나가 더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축이 이 플러스 영역에 들어가 있을 때 더 선명하겠죠. 그럼 내 축이 이 빨간 점과 중간 기준선 사이 쪽에 있겠구나 해서 빨간 점 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준축을 기준으로 이 빨간 점 쪽이 플러스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 이 빨간 점 쪽으로 내 축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축 검사를 할 때는 내 교정 마이너스 원주 렌즈 실린더 렌즈의 축 방향을 중간 기준 축과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 중간 기준선과 빨간 점 이 사이 이 플러스 영역 쪽에 내 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 방향을 빨간 점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자녀 난시가 없으면 이렇게 점으로 맺히겠죠. 그럼 크로스 실린더를 넣으면 이게 전초선이 여기 맺히고 후초선이 여기 맺히든 반전시켜서 전초선이 이렇게 맺히고 후초선이 이렇게 맺히든 이 두 가지는 선명도가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녀 난시가 없이 내가 난시를 완벽하게 교정을 했으면 굴절 검사에서 이렇게 점으로 맥혔기 때문에 크로스 실린더를 반전시켜도 선명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전을 시켰을 때 선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의 축을 올바르게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굴절력을 할 때도 이 빨간 점이랑 일치시켰을 때 더 선명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크로스 실린더의 정밀 검사를 우리가 할 때.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실린더 렌즈의 축 방향을 정확히 잡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실린더 렌즈의 굴절력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정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경우에는 실린더 렌즈 축 방향과 크로스 실린더의 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빨간 점 혹은 흰 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아까 축 검사는 중간 기준선을 일치시켰잖아요. 이 굴절력 값은 빨간 점이나 흰 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회전시켜서 선명도가 유사한지 보는 겁니다.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회전시켜서 선명도가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래서 실린더 렌즈 축 방향과 흰 점이랑 빨간 점을 우리가 일치시킨다 했잖아요. 이 실린더 렌즈의 축 방향과 빨간 점이 일치했을 때 더 선명하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를 증가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실린더 렌즈 축 방향과 흰 점이 일치된다 라고 하면 플러스 실린더 렌즈 값을 올려주는 겁니다. 요것도 아까 그 원리랑 똑같아요. 후초선에 이제 플러스 값이 갔을 때 더 선명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실린더 값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선명도 차가 없으면 정확한 원주 굴절력 값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실린더를 회전시켰을 때 선명도 차가 없으면 정확한 원주 렌즈 값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실린더 렌즈를 같은 방향으로 (0.50) 디옵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으면 구면 렌즈는 반대 방향으로 0.25 디옵터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빨간 점이 계속 일치했을 때 선명하다고 해서 마이너스 0.25씩 두 번 올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50 디옵터의 원주 렌즈를 올렸으면 구면 렌즈는 플러스 0.25 디옵터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플러스 0.25 디옵터를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경성 균형 상태인 혼합 난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S 플러스 2분의 C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C를 마이너스만큼 두 번 올렸기 때문에 이 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S를 반대 방향으로 한 단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 실린더를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정밀 검사는 원시 상태로 만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정록시표를 키든 시력표를 틀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검사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안 균형 검사예요. 우리가 아까 그 정밀 검사까지 하면 한쪽 눈이 검사가 끝날 거고, 반대쪽 이렇게 양쪽 눈을 다 검사하면 양쪽이 검사한 값이 조절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안 균형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양안 균형 검사는 양안시를 하는 동안, 우리가 양안시를 하잖아요. 양안시를 하는 동안에 양안의 조절 불균형,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양이 조금 달라서 생기는 안정피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안시를 하는 동안에 양안의 조절 불균형으로 인한 안정피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배웠었는데, 먼저 첫 번째 양안 차폐법, 두 번째 프리즘 분리법, 세 번째 평광법,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프리즘 분리법은 어느 방향의 프리즘을 사용한다 했었죠? 수직 방향. 그리고 평광법은 양안에 평광축이 서로 수직인 90도인 평광 렌즈를 넣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광법을 사용하는 보조 렌즈는 P라고 적혀있는 렌즈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줄로 나와 있는 시표를 사용했었고, 오른쪽 눈으로 두 개를 보고 왼쪽 눈으로 두 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걸 거예요, 평광법은.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이제 검사법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렌즈나 이런 게 다른 거지 다 원리는 똑같아요. 먼저 첫 번째, 양안의 조절 이완을 하기 위해서 운무하는 겁니다. 조절 이완을 위해 운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양안의 선명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양안의 선명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잘 보이는 쪽은 조절을 조금 사용을 해서 1.0을 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이는 쪽은 조절을 사용해서 1.0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오른쪽 눈, 이게 왼쪽 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근데 둘 다 1.0을 봤어요. 근데 똑같은 양을 운무시켰는데 선명도가 차이가 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더 선명하대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운무에서 더 선명하다는 것은 더 망막에 가까운 거죠.
여기 맺힐 거고 요렇게 맺히니까 오른쪽이 더 선명하다라고 할 거예요. 왜? 망막에 더 가까우니까. 근데 둘 다 1.0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도 여기까지 볼 수 있었을 거고 운무를 하기 전에 오른쪽도 여기에 맺혔다라는 건데 우리 같은 양을 운무시켰는데 왼쪽은 여기까지 왔고 오른쪽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 왔다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은 더 뒤로 가서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둘 다 1.0을 본 이유는 뭘까요? 오른쪽은 조절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다시 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운무했을 때도 망막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쪽에 선명도가 다르다고 했을 때 더 잘 보이는 쪽에 플러스 굴절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어떤 구면 렌즈. 그래서 더 잘 보인다고 하는 윤에 플러스를 넣어서 더 앞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랑 같아지게까지 플러스 렌즈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눈에 선명도가 같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의 선명도가 일치되지 않는다. 선명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이안이 조금 더 선명한 상태에서 검사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우이안의 시력이 좋은 상태로 종료시킨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운무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근시 상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구면 굴절력을 조정해 준다. 왜? 운무시켜서 근시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양안 균형 검사까지 끝나고 여기서 나온 값을 이제 시험 렌즈 테에 낀 다음에 장형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각적 굴절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더 디테일하고 중요한 것들은 이 노트 필기한 거에 빨간색이나 다른 볼펜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랑은 이 자각적 굴절 검사를 정리를 했으니까 뒤에 뭐 가입도 검사나 아니면 앞에 문진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볼 때 제출을 해주시면 됐고,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짠 다음에 빨간색이나 이렇게 더 추가해 주시면 공부하시기도 좋으실 거고 나중에 국가고시 볼 때 혹은 필드 나가서 굴절 검사할 때도 조금 활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 잘 보길 응원하겠습니다.